김용호가 누구예요? 영도구 국회의원을 지낸 음, 국회의장 출신으로서 음. 새누리당, 신한국당 그쪽에서 많이 큰 정치를 했던 사람이죠. 김용호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죠. 공천관리위원장이 김태호와 홍준표를 만났습니다. 아, 이게 웃기던데. 이건요,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공천관리위원장이 당대표가 나서서 이 두 사람이 자기 고향 나가려고 하는 거를 수도권 나와달라. 요렇게 한다면 모양새가 있지만요. 공천관리위원장이 뭐야? 중간에 공정의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홍준표하고 김태호를 만나냐고. 그러니까 황교안이 지금 그 종로에서 오뎅 씹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김용호 의원이 저 밑에 경남까지 찾아가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공천관리위원장 전직 국회의장이 직접 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까였다는 거죠. 나 실소. 나는 내 고향 나갈라요. 네가 뭔데? 네가 이렇게 뭔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가 아니, 그러니까 어. 면전에 대고 거부하는 거 예의가 아니죠. 음. 선수들끼리 알잖아요. 생각해 보겠다 좀. 그러니까 그 공관위원장이 직접 행차해서 그 정도로 읍소를 하면 제가 숙고해 보겠습니다. 따로 연락을 드리지요. 요 정도는 해야지 서로 이제 좀 에티켓트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건 완전 동네 형들도 아니고 말이야. 서로 우습게 보는 거죠. 희한하더라고요. 공천관리위원장 봐봐요. 잘 생각해봐. 이거 어마어마 어찌 범죄에 가까운 거예요. 얘네들 마인드가 이렇게 꼰대라 소리를 듣는 거야. 김태호든 홍준표든 나머지 당내 특히나 경남이면은 경쟁 후보 없어요? 그런 거잖아. 경남만 말고도 전국 지역 예비 후보가 없냐고. 근데 이 사람들 자체는 뭔가 특별 대우해주는 느낌이잖아요. 얘네들도 후보일 뿐이잖아. 근데 공천관리위원장은 당대표가 편향될 수 있으므로 당신에게 모든 중립성을 맡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도 치우치지 말고 투명하게 공천 관리해달라는 거야. 공천 신청한 사람들 평가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평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를 통틀었을 때 시스템이 있다면 뭐뭐 몇 퍼센트, 뭐뭐 몇 퍼센트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적격한 공천자다라고 결과만 내주면 돼. 근데 이거 뭔데 경남까지 내려가가지고 서울 수도권 출마해달라고 이지랄 하나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선거 대책위원장이 됐거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시스템 자체가. 김용호도 지금 속으로는 황교안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개념은 진짜 희한한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렇게 프레임이 서면 나는 홍준표를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스럽기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좀 황교안이 종로 출마를 선택하면서 사실 지가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면서도 내가 험지택했으니까 니들도 험지택해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한테 고향 출마하지 말고 서울 광복으로 와라 이런 느낌이에요. 모르긴 한 동대문 정도를 꽂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원래 지역구였잖아요 거기가. 그 민병두 의원 지역. 그 홍준표가 민병두 의원을 얼마나 무서워하는데요. 그 민병두의 운동화, 그 전설의 운동화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한 달에 한 켤레씩 산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김태호도 마찬가지인데 두 사람 다 나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돼. 가장 어려울 때 출마해 주세요 갖고 뭐 이렇게 제야에 묻혀 있던 사람을 끌어올려요. 그래가지고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완전 최순실 게이트로 쫄딱 망해가지고 그랬을 때 홍준표가 그 지사직에 던지고 올라와가지고 대선 주자까지 당대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논리적으로 그래. 떨어질 거 알면서 내가 당을 위해서 나갔다.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논리거든요. 김태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태호도 찌그러져 있었는데 김경수 지사랑 맞붙었던 지방선거 때 나갈 사람이 없다. 네가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뭐 선거에서 15% 득표, 30% 득표 여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선관위에서 보전 안 해주는 비용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돈 써가면서 열심히 스타일만 구겨놨는데 또 지금 나와서 서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에 인물이 없다는 뜻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민주당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김두관 지사 김포 나갈 거야 하고 있다가 경남지사 나가죠. 딱 한 번 생각하고 갑시다 하고 가잖아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런 모양새가 되면 황교안은 정도 출마했으니까 나머지는 험지 출마 또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 사실은. 나 이런 짓거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멍청한 짓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나마 지금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고향에 쉬운데 출마하는 것보다는 김영호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홍준표는 홍준표 나름의 그 홍카콜라 등등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름은 다 알려져 있죠. 김태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홍어잣밖에 생각이 안 나요. 홍어잣. 아유, 그렇게라도 인지도를 올렸으니까 경박한 새끼. 그런 사람이라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자유한국당의 위치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경남이 홍준표 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홍준표나 김태호 같은 애들이 경남 출마 안 하잖아요. 근데 홍준표급, 김태호급은 둘 다 경남 지사를 지냈던 사람들이야. 왜? 대선 후보를 지낸 사람과 안 지낸 사람의 차이가 있죠. 대선 후보를 해본 사람은 아무리 그게 오징어 쭈꾸미라도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선대위.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자기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네요. 오늘따라 진동이 계속 소리로 바뀌는 건 도대체 뭐지? 자, 그렇다 치고 어쨌건 그런 상황이라 하고. 그러니까 경남지사 정도 지내면요, 경남 전체를 구석구석 잘 알지. 자직 조직도 복원시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 어려운데 얘네들을 차출해가지고 수도권에만 보내면 얘네들이 보기에 경남이 만만한가 보죠.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두관 지사 평판 되게 좋았다고. 김두관 지사가 욕을 먹었던 건 그렇게 잘하다가 중간에 뛰쳐나간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홍준표가 들어오면서 진주의료원 없어지고 무상급식 없어지고 그 상황이라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지금 석고대지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한때 대선에 눈이 멀어. 근데 자기 지역 정치인 키우고 싶은 건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김두관 지사가 지금 경남 선거를 어느 정도 잘 끌어주면 단숨에 대선 후보 됩니다 또.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김두관 자체가 대선 후보로 민주당 쪽, 그러니까 민주진영에서 하나 생기는 걸 되게 좋아하실 거고 그 바람이 분명히 저는 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홍준표나 김태호 둘 중에 하나 남겨야지. 왜 다 끌어올리려고 그래? 근데 지금 인물 중심으로 이런 정치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뭐 자유한국당이 뭐 그나마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깔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공천 룰을 발표했어야 되는 거고 웬만한 후보들은 그러니까 전략 공천 지역도 이렇게 선정을 돼서 일단 미리 당원들한테 밝혔어야 되는 시즌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아직 70일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선거가 65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약 하나 안 나왔죠. 공천 룰도 아직 제대로 발표가 안 됐죠. 어떻게 지역을 어떻게 가져갈지 지금 그 미래한국당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할지 아무것도 정리가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뭐 공천위 위원장이랑 무슨 뭐 이렇게 뭐 그 큰 정치인들이 만나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 주니까 뭔가 당이 굴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지역 후보들은 미쳐버릴 거예요 진짜. 아니 중앙당에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공약이라도 내놔야지 그걸 가지고 자기 공약을 버무려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중앙당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내가 어떤 공약을 만들어야 되냐고. 중앙에서 어떤 뭐 그 돕겠다는 신호도 없는 나 혼자만.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만 당선만 되면 내가 우리 당을 다 개혁해가지고 이 이야기까지 해야 돼요. 지역에서. 하긴 진짜. 지역에서는 국민들하고 만나서 제가 당선되면 당에서 이런 공약도 했고 민주당도 이런 공약 했으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좀 아기자기한 공약을 만들어가지고 국민한테 다가갈 도구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건 죽으라는 거거든요. 답답할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저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새누리당 당대표였던 김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 하면서 총선이 깨졌다고 하는 것도 전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영향을 줬겠죠. 일부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이벤트 때문에 당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꾸준히 이명박근혜의 그 당시 집권 여당의 비판적인 여론은 나빠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일단 맞을 텐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선거에 있어서 실제 득표율의 변수는요 1% 2%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민주당과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민주당 열심히 정책 공약 개발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책 무슨 전당대회도 하고 그랬잖아. 정책은 내놓을 게 많아요. 언론이 안 받아줘서 그런 거지. 그 정책 개발한 데다가 김두관 같은 사람들 경남 내려가잖아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게 있어요. 정봉주 공천만 참 됐으면 참. 어쨌건 그런데 저쪽에서는 지들끼리 잘해먹겠다고 저렇게 엇박자가 나고, 황교안은 영이 안 서고, 정론은 내가 사실상 이제 정치 생명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홍준표나 김태호라도 끌어올려가지고 막 서울 내에서 막 지지고 볶으면서 정권 심판론 막 이슈 파이팅이 돼야 되는데, 경남에서는 또 지 살겠다고 나는 고향 나가네 만에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저거 당나라당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언론에 여과 없이 나오는 거.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사람이 지방 내려가가지고 홍준표, 김태호나 만나고 다니. 당대표는 라면 국물 사 먹었다 그러고요. 오뎅 냉기고. 지금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로 문자로 아시는 분들이. 라면 국물만 파는 문화는 없었다. 어서 개구라야 뭐 이런 식의 그런 거고. 황교안이 홍준표, 김태호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국민이 원하는 바를 따라야 된다고. 국민은 황교안 씨, 홍준표, 김태호는 국민은 지역 자기 고향에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국민이 원하는 바를 따르면 되지 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국민이란 말을 너무 갖다 쓰는 거 있잖아요. 국민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대로 하고 싶은 말. 네. 지임이 곧 국민이다. 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고. 참. 근데 이제 황교안이 진짜 제대로 된 보고를 받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지금 추격해오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은 민주당이 승리하는 판세다라고 한다면 그 전라도 쪽은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충청하고 이제 그 TK 부울경 이쪽인데 가장 승부를 겨뤄볼 만한 건, 그러니까 자한당에서 유리한 지역은 TK인데 승부가 날 수 있는 거는 이제 부울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이 그러니까 위험하다고들 하잖아요. 그 양쪽에서 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위험하다고 하고 자한당에서도 위험하다고 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민주당이 크게 약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황교안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부울경을 최대한 방어를 하려면 중량급 인사를 한두 명은 박아놔야 돼요. 내 말이. 근데 전략도 그러니까 없어. 그 부울경을 다 비워놓고 그러면 다 수도권만 방어하면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느냐? 냉정하게 생각해야지. 잘 생각해 보면 선거 결과는 두 번째인 것 같고요. 나 혼자만 정계 은퇴할 수 없어. 이런 약간 못된 심보가 든 거 아니야? 좋은 거는 함께 하자.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니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판이 어그러진 건 황교안 때문이에요.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종로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뭐 못을 박던가, 일찌감치 진짜로 비례대표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던가, 프레임이 짜지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해가지고 결국은 끌려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나만 죽을 수 없지? 올라와. 그러니까 이건 난 당대표로서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험지에 나가서 열심히 싸울 테니 여러분은 부울경을 지켜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럼 사람이 덕이 쌓이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당대표 최고다. 그러면 황교안은 전국구가 되지만 홍준표는 지역구가 되는 거야. 그 전략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야. 당선될 곳에 나가는 게. 얘네들은 이런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홍준표나 김태우를 둘 중에 하나를 뭐 부산으로 보낸다든가. 그것도 말이 안 돼. 사실 경남지사라는 어떤 자기 전직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이런 방식으로 지금 뭐랄까 잘 배분해줄 생각을 안 하고, 민주당 봐봐. 지금 이광재 강원도로 갔고, 임종석 실장만 호남으로 가면 딱인데 프레임은 짜졌기 때문에 안 가면 실망스러운 거야. 생각지도 못했던 게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김두관의 경남행을 딱 봤던 것처럼 김두관의 경남행은 이래서 더 위대한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